배우 신동욱 씨 사건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배우 신동욱 씨 경우에도 할아버지가 이 신동욱 씨를 효도 사기 부분으로 굉장히 주장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실제 그 연예인 분이 하려던 드라마에서도 하차하고 뭐 이런 사건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. 그 내막을 짚어보면 그 조부가 그 배우 신동욱 씨에게 나를 좀 죽을 때까지 좀 나를 좀 돌봐달라, 대신에 토지와 주택을 주겠다 하였고, 신동욱 씨가 수긍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절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주장을 하고, 그래서 그 토지와 주택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였습니다. 이 할아버지의 주장으로는 자신의 손자가 자신에게 효도하기로 하고 땅이랑 그 주택을 받아갔는데 연락을 끊어버렸다. 그리고 신동욱 씨의 여자친구가 이 할아버지를 오히려 내쫓으려고까지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.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.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손자가 있을 수 있냐, 이런 막 주장들이 막 있었는데 또 반박을 또 했어요. 그 반박 내용을 보자 하면 실제 이것은 조부가 일방적으로 부탁하여서 자기가 수긍한 것이다.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도 법무사가 개입하기까지 했다. 그래서 정당하게 증여를 받았던 것이고, 이 조부가 과거에도 아내는 물론이고 아들, 뭐 손자까지 뭐 폭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 고소도 아주 자주 하고 이러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말에 신빙성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. 뭐 결과는 사실 뭐 합의가 잘 됐다고 해요. 이 할아버지의 얘기로는 그 손자가 바빠서 연락을 못한 것인데 자신이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. 그리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라도 가족들을 좀 찾아오게 하고 싶었다 라고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잘 마무리됐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이 경우에 사실 뭐 고소 부분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재산범죄로는 처벌이 되지 않았겠죠. 친족 상도례로는. 다만 뭐 사문서 위조, 공문서 위조 등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, 신동욱 씨 주장에 따르면 뭐 조부가 직접 개입을 했고 법무사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입증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럼 남은 것은 이 반환 청구 소송, 민사 소송인데요. 효도를 전제로 하여서 증여를 했다. 그런데 이 효도가 이행되지 않아서 내가 이 땅을 반환해야겠다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죠. 뭐 이 경우에는 다 취하돼서 마무리됐지만 실제 이런 효도를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와 관련된 판례들이 실제로 있어요. 그래서 효도 각서를 쓰고 그 효도를 이행을 전제로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라고 보고 있습니다. 부담부 증여는 민법 56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. 자녀가 부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. 그렇게 된다면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증여 재산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판례가 판시하고 있습니다.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2015-23614 판결인데요. 2013년 12월에 이 갑씨가 아들 을에게 2층 주택을 물려주었어요. 그러면서 부모님과 집에서 같이 살면서 좀 효도를 해라.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뭐 그런 경우에 기타 조치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아들 부부가 같이 동거하면서 그 아들에게 임야나 회사 주식도 증여를 했고 소유 부동산도 팔아서 아들의 빚도 갚아주었다고 해요. 그런데 아들은 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같이 식사도 잘 하지 않고, 어머니가 아프셨는데 간병도 전혀 하지 않고 계속 폐륜적 발언도 하고, 이렇게 되면서 아버지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냈어요. 그래서 이 경우에 바로 이 각서를 봤을 때 분명히 부담부 증여, 민법 561조상의 부담부 증여가 있었지만 이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. 그래서 이 계약을 해제하고 그 아들은 소유권을 반환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이 효도를 전제로 한 경우도 실제 사례가 있고요. 이런 경우에는 각서가 주요 판단이 될 수 있고, 실제 효도를 전제로 뭐 땅을 증여받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
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